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번 시간에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정의관에서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선이라는 가치를 두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정의관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유주의는 아무래도 어때요?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타인이나 그렇게 사회의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유주의만 인간이 존엄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공동체주의도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나 모두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유주의 내에서는 아무래도 개인이 사회에 이렇게 우선하고라고 해서 개인의 자유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에 우선하고, 사회는 이렇게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합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혼자 산다라고 하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혼자 이제 마음대로 해 나가는 것이지만, 사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구성원의 하나로서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사회하고 나의 이익이 충돌할 때가 이렇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어떻게 봤냐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그러한 개인들의 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의 어떤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타인의 자유도 역시 존중해야 되는데, 나만 중요하다라고 해서 타인의 자유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더 이렇게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극단적 이기주의와는 굉장히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서는 금방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유를 좁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두 가지의 분류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라고 하는 게 외부로부터 나에게 이렇게 강제라든가 방해가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자유라고 볼 수 있고, 적극적으로 내가 자유를 누리려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유란 거죠. 외부로부터 강제라든가 방해가 없는 상태, 이것은 소극적 자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어때요? 나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목적을 설정하고 또 그것을 실현한 상태라고 해서 이것을 적극적인 자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요. 자유주의에서 이제 쭉 보다 보면 자유주의가 개인의 그런 자유와 권리를 최대로 보장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이때 국가는 어떤 의미를 지녀야 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개인들의 그런 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들한테 어떤 것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침해하는 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유주의적인 그런 정의관에서는 뭐냐면, 국가는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라든가 자율성을 최대로 허용하고 또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특정한 그러한 삶의 방식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이렇게 강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유주의에서 대표적인 학자가 롤스가 있습니다. 가끔 롤즈라고 해서 나오는데, 롤스나 롤즈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롤스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은 동등한 그러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란 뭐야라고 했을 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롤스는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가졌냐면 공정한 절차, 굉장히 절차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의보다는 절차로서의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낳았을 때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어때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합의된 것이라면 정의롭다라고 여기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또 다른 대표적인 학자가 노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직과 롤스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롤스는 아무래도 이렇게 내용의 사상이 약간의 이렇게 공동체주의에 좀 가까운 성향이 보인다면 노직은 아무래도 자유주의의 그런 것에 더 가까운 학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직은 뭐냐면 자유지상주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면 어떤 일체 모든 것을 다 외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노직은 자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다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자유지상주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개인의 자유라든가 소유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해서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롤스는 어때요? 자유주의적인 그런 학자이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려고 할 때 이때 국가 역할을 여기서는 이러한 것을 최소화하는 국가 역할을 필요로 봤다면 노직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정말 국가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했냐? 이게는 사회적인 여기 어떤 재산이라든가 어떤 강도, 절도, 사기 이런 것을 보호하는 선에서만 지켜주는 거 제 개인이 가진 그러한 권리라든가 재산을 지켜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국가는 더 이상의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국가를 지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롤스와 노직의 어떤 이제 정의관도 다르고 또 국가관도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롤스와 로직의 그러한 대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하다 보면 이분들의 학자의 그런 차이점을 더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롤스하고 로직의 차이점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려면 먼저 공통점도 아셔야 되는데 공통점은 뭐예요? 이분들이 뭐야?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롤스가 얘기한 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롤스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자기는 가장 추구해야 될 상황이 이거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롤스의 이제 제1원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1원칙은 뭐냐면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롤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이제 노직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저도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지만 여기는 뭐냐면 특히 개인의 선택권과 소유권은 최대한 보장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유지상주의의 측면에서의 그러한 대화의 내용이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또 보면 롤스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조건 우리 사회가 최대한 이제 이것을 보장해야 된다. 아까 이렇게 로직이 얘기한 거니까 하다 보니까 롤스는 이제 정의로운 사회지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 허용될 수 있다. 언제 허용되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직책이나 지위에 오를 기회가 모두 균등하게 개방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게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로우면 여러한 이제 직책들을 갖고 나서 이제 그것들이 어때요? 그 모든 기회가 직책을 갖고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돼야 된다는 거죠. 제공이 돼서 이제 그 사람이 어때요? 뭐 어쨌든 업적을 낸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에 차이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렇게 여기 들어갈 수도 없도록 만약에 그 기회조차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때요? 정의롭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롤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직책이나 기회, 오를 기회가 모두 균등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제2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기회 균등의 원칙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롤수가 이것들 모두 다 균등하게 개방되어야 되고 또 이제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 그런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게 최소 수혜죠. 수혜,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사람이 최대로 혜택, 최대 이익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거, 최소 수혜자가 최대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어때요? 이제 최고로 수혜를 받는 조금 수혜받는 사람이 최대가 될 때 이것을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롤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2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롤스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로직은 뭐냐면 롤스 선생님 말씀대로 여기 정말 정의로운 사회에서 경제적 그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동의하지 않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소유물을 취득했다거나 양도를 받았어요. 그 자체로서 이것은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것도 당연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빈부 격차가 생긴다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왜 문제냐. 그래서 개인의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할까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직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거기에서 어떤 부정의가 있다면 그것이 교정을 해야 되겠지만 정의롭게 해서 이제 불공평한 결과가 도출됐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그 자체는 정의에 부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노직과 롤스와 노직의 어떤 이제 차이점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롤스와 노직의 견해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차이점을 보이는 건 뭐냐? 국가에 대한 역할입니다. 아까도 얘기됐지만 롤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국가의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정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 개입을 하지 않으면 빈부격차가 너무 커진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것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롤스가 얘기를 했고, 노직의 경우는 그건 아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의 국가는 거기만 머물러야지 국가가 개인의 자유라든가 권리에 최대한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회 약자의 삶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에 이렇게 너무 개입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적 약자의 삶은 그냥 개개인의 어떤 자발적인 자선 행위에 의해서 누가 또 도와주면 도와주는 것이면 되는 것이지 국가가 거기까지 개입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됐지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롤스의 입장에서는 국가는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노직은 그게 아니고 최소 국가를 이렇게 이제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정말 그 두 학자 롤스의 그러한 또 주장과
그다음에 노직의 주장을 같이 배우고 또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각각의 그러한 것을 또 보고 마무리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배울 건데 아무래도 학교에 와서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업 받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교에서 만나서 수업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